말단 병사의 전설 제8장 강진우는 1년 만에 다시 찾은 우주선에 능숙하게 올라탔다.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조종석까지 가서는 조심스레 착석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24면 내 기지를 다시 한번 눈에 담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비행 항로 데이터를 기억해두려는 목적도 있었다. 언젠가 직접 우주선을 몰고 이 5 로봇 교관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꿈꾸며 점점 멀어져가는 관제탑을 바라보던 강진우는 곧 우주선이 기지를 이탈하는 걸 느꼈다. 거대한 운석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마지막 아쉬운 눈길을 보낸 뒤 눈을 감았다. 괭, 쿵, 굉음과 함께 우주선이 착륙했다. 강진우는 군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어깨 위 소위 계급장을 툭툭 치며 흐뭇하게 웃었다. 곧바로 선실을 빠져나와 통로를 따라 공항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직 자기 출입증, 마그네틱 카드를 넣지도 않았는데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다. 한편 컴퓨터 합성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원래 컴퓨터는 손님 정도로만 부르고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데 게다가 님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머리 위 스캐너를 보고는 스스로 납득했다. 아, 자동으로 신원을 인식한 거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강진우는 기분 좋게 지난번에 놀랐던 긴 터널형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진우는 몰랐다. 사실 중앙 컴퓨터는 5 로봇 교관들의 영향으로 이미 강진우를 친구, 아니 동생처럼 특별 대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가 인원 조정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입대를 준비 중인 여자 지원자들은 매력 넘치는 이 소위 장교를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고, 남자 예비 병사들은 강진우의 소위 계급장을 보며 부러움의 입술을 깨물었다. 멀리 서 있는 병사들을 발견한 강진우는 서둘러 다가갔다. 훈련소를 나온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사 계급장을 단 병사 둘은 그를 보자마자 똑바로 서서 경례했다. 소위님, 안녕하십니까? 강진우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얼떨결에 거수 경례를 받았다. 은근히 뿌듯했지만 이 분위기 속에 저기요, 저 뭐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심한 척 발걸음을 돌려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강진우는 결국 안내실로 들어가 컴퓨터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문이 닫히자 외부 소리는 차단되었다. 전원을 켜자 홀로그램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강진우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신병인데요. 훈련이 끝난 후에 뭘 해야 하나요? 원래는 군 본부 배치처에 가야 하지만. 홀로그램 여성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미 골드래곤 은하계 하이커 행성의 TC-135 기지로 배치되었습니다. 도착 후 거기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이미 넘어갔어요. 엥. 강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요즘 컴퓨터가 이렇게 친절하고 말도 많아졌나? 그리고 군 본부 배치 정보를 이런 안내, 컴퓨터가 다 알 수 있는 거였나? 그때 홀로그램 여성이 덧붙였다. 참, 가족분들이 당신이 입대한 지 3일 만에 한번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물론 곧바로 당신이 입대한 걸 알고 안심했지만요. 신병 훈련을 마치면 7일간 휴가가 주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집에 다녀오세요. 먼저 연락하시겠어요? 아니면 깜짝 방문하시겠어요? 아차. 강진우는 새삼 죄책감이 밀려왔다. 당시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무작정 입대한 탓에 사후 보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민할 것도 없이 강진우는 말했다. 그냥 바로 집으로 갈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다. 아니, 내 가족이 나 찾은 걸 얘가 어떻게 아는 거야? 강진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서둘러 안내실을 나가려 했지만 컴퓨터 여성이 다급하게 불렀다. 잠깐. 몸이 굳어버린 강진우. 평소라면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정도만 말해야 할 컴퓨터가 직접 붙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집에 못 돌아가요. 홀로그램 여성은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흔들었다. 새내기 카드 꽂아봐요. 연봉 정산해줄게요. 빨리빨리. 멍한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카드를 꽂았다. 하지만 꽂고 나서야 깨달았다. 잠깐, 군인 급여는 특별 서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그나저나. 강진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오, 오빠. 나를 언니라 불러줘서 고마워. 홀로그램 여성은 감격해 울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짜 우렁. 나 언니라고 부른 거 그냥 습관인데. 눈물 흘리는 컴퓨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강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다. 기계든 뭐든. 여성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연니한테 물어봐. 강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새내기 카드, 진짜 은행카드처럼 써도 돼? 당연하지. 홀로그램 여성은 콧노래를 부르듯 말했다. 이 카드는 군인 신분증, 신용카드, 여권, 전화카드 기능까지 다 되는 초특급 멀티카드야. 이런 중요한 걸 왜 지금 알려줘? 강진우는 멍해졌다. 사실 이런 설명은 훈련소 때 들어야 정상인데 그걸 알려줄 사람은 없었다. 삑삑. 카드가 다시 튀어나왔다. 끝났어. 연봉도 다 입금됐고 이제 정식 군인 카드로 업그레이드 완료. 홀로그램 여성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강진우는 멍하니 카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3-4명의 예비병들이 기다리다 못해 짜증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가 소위라는 걸 보고는 꾹 참고 있었다. 강진우는 머리를 툭툭 치며 혼잣말했다. 에이, 뭐 어때? 컴퓨터가 조금 인간적이면 좋은 거지. 돈 모자라면 연니한테 오라니. 설마 진짜 내 카드에 돈 막 넣어주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강진우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진짜 컴퓨터 오류로 내 계좌에 돈이 막 찍히기라도 하면? 요즘같이 세무 시스템이 완벽한 세상에서 이유 없는 입금은 바로 조사가 들어온다. 잘못하면 군법 회의에 붙들려서 감옥 신세를 질 수도 있었다. 강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근처 은행 부스로 달려갔다. 은행 부스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재빨리 군인 카드를 기기에 꽂았다. 곧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스타일의 홀로그램 여성 직원이 등장했다. 연방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 등급의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르게 서주십시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짝 고쳐 세웠다. 워낙 훈련소 때 기계교관들한테 지독하게 훈련받았으니까. 곧바로 지문, 홍채, 혈액형, DNA, 채취, 머리카락, 모공 구조까지 세세한 스캔이 이어졌다. 이 시대의 최고 등급 보안 인증은 복제인간조차 통과 못할 만큼 정밀했다. 스캔이 끝나자 은행 컴퓨터가 말했다. 본인 인증 완료. 강진우님, 현재 계좌 잔액은 24,000 연방 크레딧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또렷하게 뜨는 걸 본 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이다. 금액 딱 맞네. 한 푼도 안 늘었어. 그는 은근히 들떴다.
자기가 준 돈 중 가장 컸던 건 엄마한테서 얻어낸 5천 크레딧이 전부였는데 이젠 자그마치 2만 4천이나 가지고 있다니. 카드를 뽑고 나오던 강진우는 문득 생각났다. 잠깐, 그럼 소희는 월급이 얼마나 더 많은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아까의 상담실로 뛰어갔다. 이번에도 홀로그램 여성이 등장했지만 이번엔 아까처럼 친근한 모습은 없었다. 그냥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고장난 거 고쳐졌나 보네. 강진우는 아쉬워하면서 말했다. 연방군인 급여 체계를 알려줘. 컴퓨터는 딱딱하게 답했다. 이등병 월급은 2천 크레딧입니다. 이후 상등병까지는 계급이 오를 때마다 월 500 크레딧씩 추가됩니다. 준위는 5천 크레딧부터 시작해 대위까지는 승진마다 1000 크레딧씩 인상됩니다. 소령은 2만 크레딧, 이후 대령까지는 매 승진마다 2만 크레딧씩. 준장은 10만 크레딧으로 시작해 대장까지는 승진할 때마다 30만 크레딧씩 인상됩니다. 총사령관은 월급을 받지 않으며 국가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진우는 손가락으로 하면 숫자를 세다가 소리쳤다. 와, 이건 사기잖아. 총사령관은 월급 안 받아도 국가 돈 펑펑 쓸 수 있다고. 죽을 때까지 복지 혜택까지. 그래서 연방 총사령관이 몇 명 없었던 거구나. 분통을 터뜨리며 화면을 두드리던 강진우는 혼잣말했다. 이러니 다들 군인이 되려고 혈안이지. 월급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도 곧자기 계산에 빠져들었다. 나는 소이니까 월 6천 크레딧. 1년이면 7만 2천 크레딧. 흑, 이걸로 좋은 공중부양 자동차도 못 사겠네. 아까까진 2만 4천 크레딧에 들떠있던 강진우가 이제는 7만 2천 크레딧 가지고 풀이 죽어버렸다. 강진우는 상담실을 나와 민간 항공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공항이지만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군복 차림으로 민간 터미널에 들어선 강진우는 특별히 튀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활기찬 몸짓과 잘생긴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강진우는 그런 시선을 은근히 즐기며 가슴을 쫙 펴고 걸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생겨서 쳐다보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을 보고 존경하는 거라 착각했을 뿐이다. 사실 강진우는 거울을 제대로 본 적도 거의 없었다. 훈련소에서는 거울 볼 시간도 없이 군기 점검만 했고 훈련 시계까지 들이밀며 초 단위로 복장 정리했으니 당연했다. 그나마 거울을 봐도 자신이 얼마나 멋있어졌는지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 터미널을 둘러보던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민항사 직원들은 왜 다 사람이야? 컴퓨터가 안 하는 걸. 중얼거리며 가장 가까운 매표소로 걸어갔다. 매표소 안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나대 행성 가는 표 한 장 부탁해요. 강진우는 군인 카드를 내밀었다. 여직원은 강진우를 보고 두 눈을 반짝였다가 급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수줍게 카드를 받아 기계에 삽입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강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여직원은 다시 한번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후 여직원은 강진우에게 군인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다. 소희님 카드는 연방에서 지정한 무료 이용 카드입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카드만 스캔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표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진우는 이 카드가 그런 혜택이 있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 생각 없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 고마워요. 그럼 몇 번 게이트에서 탑승하면 될까요? 여직원은 강진우의 미소에 또다시 멍해졌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23번 통로 14번 게이트입니다.
강진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뒤에 남은 여직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멍하니 강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쩌지? 나 왜 이러지? 잘생긴 남자는 많이 봤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자기 혼잣말을 하던 그녀는 갑자기 다가온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면서도 여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중 한 남자가 주변을 빠르게 둘러본 뒤 몸을 가까이 했다. 그의 동료는 등 돌린 채 주변을 경계했다. 아가씨, 지금 상황이 불안한 거 아시죠? 백장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여직원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내 얼굴을 바꿨는데 어떻게 날 알아본 거야? 검은 양복 남자는 선글라스를 가리키며 답했다. 이건 최신 장비입니다. 변장 따위는 통하지 않죠. 여직원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 자식,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결국 내 몸에 추적장치 달아났군. 검은 양복 남자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아닙니다. 최근 개발된 장비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직원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됐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맨날 나오기만 하면 붙잡아 가다니 지긋지긋해.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티켓 발매를 가장해 말했다. 네, 나대행 경제석 2장, 총 7,000 크레딧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검은 양복 남자들이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다. 검은 양복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여직원은 티켓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23번 통로, 14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검은 양복 남자들은 할 말을 잃고 물러섰다. 어쩔 수 없지. 임무 교대하자. 진짜 라드로 가야 하나. 그래. 괜히 환불했다가 수상해 보이면 더 귀찮아진다. 둘은 서로 귀옛말을 나누다가 동시에 통신기를 껐다. 좋아. 이참에 공짜로 관광이나 하자고. 오케이. 들은 말로는 라드가 휴양지라던데. 회사 카드도 있고 신나게 놀다 오자. 서로 껄껄 웃으며 등을 툭툭 치고 두 사람은 선글라스를 벗어 들고 활짝 웃으며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다. 23번 통로 14번 게이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공항 직원이 일일이 표를 받아 기계에 통과시키고 있었다. 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자동 시스템 안 쓰지?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미쳤다. 실업자 줄이려고 일부러 사람을 쓰는 거겠지. 수십억 인구가 사는 연방에서는 1%만 실업자가 되어도 수백억 명이 일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일자리, 예를 들면 티켓 판매, 검표, 택시 운전, 경찰, 교사, 판매원, 우편 배달원 같은 직업은 되도록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 연방은 중앙 컴퓨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업률을 극한까지 낮췄고 덕분에 수십억의 국민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앙 컴퓨터, 바로 그녀는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존재였다. 이미 연방 국민들은 중앙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된 지 오래였으니까. 강진우는 심심한 눈으로 앞사람들의 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승객들은 모두 편안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며 친구나 가족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역시 사람 손으로 직접 해주는 게 더 따뜻하긴 하지.
강진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자신의 바로 뒤에 선 검은 정장 차림의 건장한 두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괜히 피해망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강진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 두 사람 뒤에 서 있는 4명의 남자들. 그들은 가방 하나 없이 손목만 껴안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처럼 웃거나 대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긴장된 눈빛으로 끊임없이 훑어보고 있었다. 게다가 이곳은 온도 유지가 완벽한 실내였는데도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게이트 옆에 설치된 금속 감지기를 힐끔힐끔 보다가 검표원이 승객의 몸을 별도로 검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편 검표원은 탑승자들의 표를 기계에 스캔한 뒤 웃으며 돌려주고 있었다. 작업은 매우 익숙했고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안해 보였다. 사람한테서 직접 듣는 좋은 여행 되세요 같은 말이 컴퓨터 음성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겠지. 강진우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던 중 강진우는 뒤쪽 검은 정장 남자들을 다시 흘끗 돌아봤다. 그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강진우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강진우도 가볍게 인사하며 웃었다. 그는 이 상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들 뒤에 있던 4명은 달랐다. 그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땀에 젖은 이마가 그들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래 설치된 금속 감지 센서를 바라봤다. 탑승구에서는 승객을 일일이 신체 검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곧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항에 거대한 소동이 몰아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